네, 이번에는 개장 전략 체크해 볼게요.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님 연결합니다.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박스권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앞으로 궁금한데 특히나 좀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. 지금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? 네, 아마 11월은 이제 미중 관세 협상도 이제 끝난 상황에서 3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다 보니 이 기업별 좀 등락이 좀 예상되고요. 그러다 보니 좀 숨고르기 장세는 당분간은 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어쨌든 연내에 5%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추가 부양 정책, 즉 국채 매입 등 뭐 이런 실시를 예고한 상황이다 보니 12월에 이제 경제공작회가 남아 있거든요. 그 전에 또 15차 5개년 관련주들의 저는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 중에도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만 해도 대형 기술주들의 좀 실적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텐센트, 알리바바, SMIC까지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데 좀 주목할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까요? 네, 오늘 13일에 이제 텐센트와 SMIC 그리고 14일에는 뭐 알리바바, 메이투안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인데요. 시장에서 텐센트의 경우에는 뭐 3분기 영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4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게임과 광고 사업의 이 양대 성장 동력이 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다만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초에 이제 중국의 중신증권에서 이제 그 실적 예상치 보고서를 좀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3분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가 이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에서 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좀 소폭 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. 네.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성장 잠재력이 3분기 실적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1위죠.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주에 이제 그 파운드리 2위인 화원반도체 실적이 있었습니다. 음. 화원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인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3%좀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을 좀 보면 이제 고정 비용 증가라든지 R&D 이 비용 확대가 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. 이 SMR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에 그때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 이익률이 한 18%에서 한 20% 정도 이게 거의 뭐 2분기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또 3분기에는 또 새로운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지만 이게 딱 이렇게 매출액에는 바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도 2분기 실적 정도의 제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실적 지금 키포인트 함께 살펴주셨습니다. 자,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리고 주 후반에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좀 확인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전반적인 좀 경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대기하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14일에 중국의 10월 생산, 또 소비, 투자, 이 실물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지금 예상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전월보다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,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 7일과 9일에 발표되었던 수출입 지표나 이제 물가 지표를 살펴보면 10월 달에 전반적으로 좀 이번 실물 지표도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. 이게 수출입 지표가 또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었죠. 뭐 기저 영향이 큰 것도 음. 있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은 양호한 반면에 의복이나 또 핸드폰 수출 증가율은 또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. CPI 지수도 지난 7월 이후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국경적 연휴에 따른 뭐 숙박이라든지 비행기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 그 외에 좀 내수는 여전히 이제 부진하다.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번 10월 실물 지표도 좀 예상치는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중요한 건 아마도 이번 10월 달 지표가 결국에는 이 4분기 시작되는 그 경제 지표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 정부는 뭐 예고했던 그런 국채 매입이나 이런 재정이나 통화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아마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. 네, 좀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을 때 또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내놓게 될지 이 부분을 함께 저희는 좀 유의하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. 자,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상해 종합지수가 다시 한번 4천선을 재탈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. 오늘장 전략 부탁드립니다.
네, 뭐 지난주에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4천선 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아마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. 오늘 중국 증시도 이제 선물 시장 등을 반영을 하면 약보합으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. 이번 주에는 이제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 보합권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미중 관세는 이제 협상이 이제 지난주에 다 이제 일부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끝났고 실물 지표 부진에 따른 뭐 부양 정책 실시 기대감도 있다 보니 지난주 조정폭이 컸던 뭐 성장주 중심으로는 좀 저가 매수 유입 반등 시도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. 네,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도 저희는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장 전략의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